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 낡은 상자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쓰레기라 불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수 씨는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을 채운 것은 캠핑이라는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1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는 캠핑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녔던 캠핑장들을 혼자 찾아가 그녀가 좋아했던 자리에 텐트를 치고 그녀가 끓여주던 라면 대신 혼자 물을 끓이며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의 캠핑 장비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지만 정수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내와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38살의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매일 숨막히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렸고 그런 그녀에게 회사 생활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번아웃 증상이 심해져서 퇴근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말에도 업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은 씨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홀로 남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는 아버지가 늘 걱정되었고 특히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캠핑이라는 취미에 빠진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 씨 눈에는 아버지의 캠핑이 위험천만한 취미로만 보였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이 언제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성훈 씨는 40살로 온화하고 중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인 사이에서 늘 외교관 역할을 자처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집이 센 탓에 번번이 중재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 씨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지쳐 보이는데 아버님과 함께 캠핑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캠핑을 가자고요. 평소에 아버지의 캠핑 취미를 그토록 반대하던 자신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실 테고 당신도 자연 속에서 좀 쉬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며칠을 고민하던 지은 씨는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도 캠핑 한번 같이 가볼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냐, 지은아, 정말 같이 가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설렘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수 씨는 딸과의 첫 캠핑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닦고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썼던 텐트,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구입했던 코펠 세트,
수십 번의 캠핑을 함께한 낡은 돗자리까지요. 특히 그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의 캠핑 사진들, 아내가 써준 손편지들, 그리고 둘이 처음 샀던 코펠 세트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 씨에게 그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캠핑을 떠나는 날 아침, 지은 씨와 성훈 씨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는 현관에 쌓여 있는 짐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정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너랑 가니까 이것저것 챙겼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눈에는 그 짐들이 전부 낡고 불필요한 것들로만 보였습니다. 짐을 캠핑카에 싣는 과정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버지의 오래된 캠핑 가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 가방은 너무 낡았어요. 지퍼도 고장 났잖아요. 새 거 사야 해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방은 내 엄마가 골라준 거야. 아직 쓸만해. 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골라줬다고 고장 난 걸 계속 써요. 그냥 버리고 새 거 사요. 그 다음은 코펠 세트 차례였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아빠, 이 냄비 손잡이 덜렁거려요. 위험하다니까요. 정수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건 내 엄마랑 처음 캠핑 갈 때 산 거야. 그때 내 엄마가 이걸로 라면 끓여줬는데. 하지만 지은 씨는 단호했습니다. 추억은 추억이고 안전은 안전이에요. 이런 건 버려야 해요. 성훈 씨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를 썼습니다. 여보, 일단 가져가기만 하고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아버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은 씨는 남편의 말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이냐가 문제야. 이런 거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결국 서로 타협하지 못한 채 기분이 불편한 상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텐트를 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펼친 텐트는 오래된 투폴 텐트로 요즘 유행하는 원터치 텐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다가와서 텐트를 살펴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 텐트 너무 무겁고 낡았어요. 요즘은 원터치가 대세라고요. 혼자서도 5분이면 치는데. 정수 씨는 묵묵히 텐트폴을 조립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텐트는 튼튼해. 비가 와도 걱정 없어. 내 엄마도 이 텐트 좋아했어. 지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성훈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텐트 치는 것을 도와드리고 아내에게는 주변을 산책해보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짐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편지들, 녹슨 코펠 부품들. 그녀에게 그것들은 그저 버려야 할 낡은 물건들로 보였습니다. 아빠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은 씨는 상자를 다시 닫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일찍 일어나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숲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는 것이 그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 씨는 텐트 안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 낡은 것, 더러워 보이는 것은 전부 버린다. 오래된 캠핑 가위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손전등도 들어갔습니다. 구멍난 돗자리, 녹슨 팬츠, 색이 바랜 모자까지.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아버님이 소중히 여기실 수도 있어. 먼저 여쭤보는 게. 하지만 지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런 거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못 벗어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정리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 나무 상자에 닿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 상자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성훈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수 씨는 텐트 안이 정리된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어디 있니? 나무로 된 상자 말이야. 내 엄마 물건 들어있는 거. 지은 씨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상자요, 아빠? 정수 씨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엄마 사진이랑 편지 들어있는 거 여기 분명히 뒀는데. 정수 씨는 캠핑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상자를 찾았습니다. 캠핑카 안도 뒤지고 텐트 주변도 살펴보고 심지어 다른 캠핑객들에게 혹시 상자를 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점점 초조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답답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상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지친 모습으로 캠핑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아내를 구석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상자 내가 버린 거지.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말씀드리자. 이대로는 안 돼. 지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낡은 물건들이었어. 아빠가 너무 집착하는 거야. 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낡은 물건이 아니야. 아버님께는 어머님과의 추억이야. 제발 지금이라도 말씀드려. 결국 지은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자, 내가 버렸어.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 정수 씨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엄마랑 마지막으로 남은 거였어. 지은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니, 그 상자를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겨우 버텼어. 지은 씨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가 힘든 거 나도 안다고. 근데 아빠가 계속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나도 무서웠어. 아빠까지 잃어버릴까봐. 두 사람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 씨는 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버린 건 짐이 아니야. 내 삶의 일부야. 내 엄마와 내가 함께한 시간이었어. 지은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엄마는 이미 없어. 현실을 봐야지. 정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내 엄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성훈 씨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수 씨는 돌아서서 캠핑장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정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불안해져서 손전등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헤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성훈 씨가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아버님은 곧 돌아오실 거야. 일단 진정하자. 하지만 지은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빠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성훈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버님도 당신을 걱정해서 화가 나신 거고, 당신도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잖아. 같은 마음인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수 씨가 천천히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가 달려가려 했지만 성훈 씨가 잠시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는 아직 화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지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 씨가 두 사람을 캠핑카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서로 이야기 좀 해요. 이대로 돌아가면 두 분 다 더 힘드실 거예요. 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지은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랑 자주 놀러 다녀요. 저 아이도 외로웠대. 지은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너를 걱정했어. 회사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자주 말했어. 지은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 잃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 내가 다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빠까지 지켜야 한다고. 정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힘이야. 지은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마음도 모르고 엄마 물건을 그렇게 버려서 정말 미안해. 정수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건은 사라져도 추억은 여기 있어. 그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캠핑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웃고 있네. 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는 캠핑 오면 항상 행복해 했어. 두 사람은 작은 모닥불 앞에서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가자.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불 속에 넣진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그 사진을 함께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진은 내가 가져갈게. 엄마 얼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가라. 캠핑을 마치고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인터넷을 뒤져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코펠 세트를 찾아 주문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요. 그리고 새 캠핑 가방도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캠핑을 준비하는 날 지은 씨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야. 정수 씨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새 코펠 세트와 새 가방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아빠가 쓰고 싶은 옛날 물건들은 그대로 써. 내가 더 이상 뭐라 안 할게. 정수 씨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성훈 씨가 캠핑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정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 있어. 거기로 가자. 캠핑카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는 텐트 치는 것도 가르쳐줘. 내가 해볼게. 정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처음엔 못 쳤어. 근데 나중엔 나보다 잘 치더라. 지은 씨가 어머니 이야기에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뭐든 열심히 했어. 너 닮았어. 성훈 씨가 운전하며 뒷좌석을 흘끗 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아내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야, 내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자리. 지은 씨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를 좋아했구나.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들 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 여기서 들으면 특히 좋다고 했지. 세 사람은 함께 텐트를 쳤습니다. 정수 씨가 지은 씨에게 포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성훈 씨는 팩을 박았습니다. 서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텐트가 다 세워지자 지은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쳤어, 아빠. 정수 씨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이제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칠 수 있겠다. 저녁이 되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세 사람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성훈 씨가 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불꽃이 타닥거리며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네. 지은 씨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겠지. 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틀림없.